오늘은 최근 한 달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어떤 ETF가 사랑받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ETF와 가장 많이 매도한 ETF를 보며 내 계좌도 점검해 보세요. 구독해 놓으시면 매달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TF 매매 현황은 국내에 상장된 ETF와 미국에 상장된 ETF를 볼 건데요. 미국 ETF 중에 한국 투자자가 매수한 종목과 글로벌 투자자가 매수한 종목을 비교합니다. 투자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미국에 상장된 ETF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총 ETF 수는 3,641개로 지난달보다 79개 늘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많은 ETF가 상장한 한 달이었습니다. 새로운 ETF가 계속 상장하고 있네요. ETF 시장은 글로벌하게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41개 ETF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10개 종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며 자산 규모도 상당히 크죠. 4위에 있는 VTI는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ETF이고 5위에 있는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6위에 있는 VEA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지난달에 7위였는데 한 계단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7위로 하락한 ETF는 VUG로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8위에 있는 VTB는 미국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이고 10위에서 9위로 올라온 AGG ETF는 채권 ETF이고 마지막 10위를 차지한 IEFA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6위에 있는 VEA와 같은 ETF입니다. 본격적으로 매매 현황을 살펴볼게요. 글로벌 투자자가 매수한 미국 ETF 탑10을 보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자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는 투자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4위를 차지한 ETF는 IWM으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6위에 있는 RSP ETF인데요. S&P 500 동일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현재 빅테크 비중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된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별주보다는 이런 동일가중 방식을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이거에서 발맞춰 동일가중 방식 ETF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렌드를 읽고 ETF를 내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비트코인 ETF가 10위에 올라섰네요. 한국 투자자가 매수한 미국 종목 탑10을 보겠습니다. 1위는 SOXL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5억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변동성이 커지자 하락에 줍줍하고 상승에 불타고 계속 비중을 늘려가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다음 2위부터 보면 애플, 브로드컴, 나이키, TSMC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장주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S&P 500의 비중이 지배적이었는데 국내 투자자를 보면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가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한 것을 알 수 있네요. 한국 투자자들은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순위는 어떨까요? 글로벌 투자자가 매도한 미국 ETF 탑10을 보겠습니다. 1위는 IWP로 중소형주 중에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빅테크와 함께 중소형 성장주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하락하자 매도가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2위를 차지한 IWR ETF도 중소형주 ETF입니다. 매도 탑10을 보면 S&P 500과 나스닥 100이 없죠. 기본적인 지수는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매도한 미국 종목 탑10을 보겠습니다. 1위는 SOXL입니다. 앞에서 순매수 1위에 올랐던 종목인데 여기에도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단기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매수고 많았지만 매도도 꽤 많이 진행된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2위는 TSLL ETF로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이고 3위는 NVDL ETF로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상품이고 4위는 TQQQ ETF로 나스닥 100 3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레버리지 상품이죠. 한국 투자자 중에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네요. 7월 매매 현황을 정리해보면요. 한국 투자자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과 함께 빅테크, 반도체, 나스닥 등을 매수했습니다. 성장주에 진심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투자자는 S&P 500을 기준으로 중소형주, 나스닥, 반도체를 매수했습니다. 한국이 말아맛이라면 미국은 평양냉면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국내로 넘어와 볼게요. 한국에 상장된 ETF는 현재 총 876개로 한 달 동안 12개가 늘었습니다. 미국 ETF보다 적게 상장했지만 꾸준히 ETF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요즘 너무 많은 ETF가 상장해 머리 아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ETF 랩에서 신규 상장 ETF를 솔직하게 분석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ETF를 알고 있으면 나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업종과 테마 ETF 시가총액 탑10입니다. 10개 종목을 보면 기술주가 대부분이죠. 상성그룹, 시총탑10,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1위는 코덱스 삼성그룹으로 자산 규모가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지난달에 1조 4천억 원이 넘었었는데 증시가 크게 하락하며 시총이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다른 ETF들도 시총이 모두 내려앉았네요.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이 가장 좋은 ETF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로 6.3%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리츠 종목이 요즘 주가 방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시가총액 탑10입니다. 10개 종목을 보면 S&P 500, 나스닥 100,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가 대부분이죠. 1위는 타이거 미국 S&P 500으로 자산 규모가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달에 곧 4조 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만에 넘어버렸네요. 수익률도 좋지만 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으로 6.5% 상승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탑10 종목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 ETF 시가총액 탑10입니다. 10개 종목 중 CD금리와 코퍼금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는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로 자산 규모가 9조 원이 조금 안 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CD금리형 ETF는 파킹 통장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분석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입니다. 10.3%로 채권치고는 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주식이 내려오고 채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 전체 ETF 시가총액 탑10입니다. 1, 2위를 보면 투자할 곳을 못 찾은 자금이 금리형 ETF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죠. 3위는 코덱스 200으로 국내 지수 추종 ETF가 있고 5위는 미국 S&P 500이 차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으로 6.5%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빅테크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8월 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반등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로 문의 주셨던 국내 순자산 변화도 체크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거래가 많았던 종목은 역시 현금 성자산에 해당되는 종목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했는데요. 3달 연속으로 미국 ETF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계좌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내년에 금투세가 적용되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반대로 순자산 감소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재밌는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앞에서 CD금리 자산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순자산 감소 추세를 보니까 CD금리 자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현금성 자산이 아닌 다른 투자를 찾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돈이 부동산으로도 갈 수 있고 다른 ETF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우선 순자산 증가 종목들을 보면 해외 ETF로 이동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자산 감소가 많았던 종목은 미국 반도체 ETF가 있었는데요. 반도체 변동성을 못 견디고 매도한 투자자가 늘어났네요.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ETF 가장 나쁜 수익률 탑10을 보겠습니다. 1위와 2위를 보면 2차전지 ETF가 차지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3개월 동안 40%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중국 ETF가 수익률이 좋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오랜만에 인공지능 관련 ETF가 마이너스 수익률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하락이 컸던 만큼 3개월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최근 3개월 동안 수익률이 좋은 ETF를 보겠습니다. 1위는 하나로 조선해운 ETF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조선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 22% 올랐습니다. 2위는 라이즈 국채 30년 레버리지 ETF로 21% 상승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채권이 요즘 좋은 모습을 보이자 레버리지 상품이 더 크게 올랐네요. 4위를 보면 역시 또 조선주 관련 ETF가 있습니다. K조선 앞으로 더 큰 성장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매달 글로벌 투자자의 매매 현황과 ETF 자산 규모 변화를 분석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ETF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면밀히 분석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ETF 연구소장 수페였습니다.